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일인데, 평일에 이제 저 같은 직장인들은 용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러 가려면 아, 피곤한 상황에서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스트레스 받은 거 좀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오락 영화라고 합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뭐 누가 봐도 오락영화고, 폭력이 난무하는 액션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러면서 내 안에 숨어쳐 있는 폭력 본능을 해소시키면서 시원하게 풀어나가는데, 다행히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극장을 나설 때 되게 마음 편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기대만큼,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적어도 영화를 만족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데터 죽음의 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죠. 뭐 이게 복잡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뭐 당연히 이제 액션, SF 액션 스릴러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작비는 한 1억 불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사이즈 정도 딱 맞춘 수준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터에 프레이의 감독 작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프레이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프레데터 시리즈를 거의 이제 살려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한 6,500만 불 정도의 규모인데, 인디언 소녀가 프레데터와 맞서 싸운다는 플롯입니다. 근데 이 그 대사가 거의 없이 액션 중심으로 해서 긴장감을 조성해내는 감독의 연출력이 상당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프레데터는 뭐 존 맥티어난 감독의 1987년작이 이제 시작입니다. 영화로는 말이죠. 뭐 다른 뭐그 서브컬처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제가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87년도 프레데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근육질 몸매가 상당히 빛을 발했죠. 그러니까 되게 당시만 해도 이제 슈왈제네거의 지상 최강의 남자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상 최강의 남자를 능가하는 막강한 그 전투 종족인 프레데터와의 맞서는 대결, 요 얘기였는데, 여기 이제 무대를 옮겨서 도시로 옮겨진 것이 이제 1990년이고, 이 편에 이제 데니 글로버가, 레스터러프 시리즈 데니 글로버가 주연이었죠. 뭐 평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뭐 사실 영화 자체는 뭐 또 나름 또 재밌게 보기 전 봤었습니다, 옛날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데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2010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이건 림로드 안텔인가요? 그 감독이 연출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뭐 아주 뭐 이렇게 막 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외계 행성에서 프레데터와 대결하게 되는 뭐 이런 죄수들의 이야기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펼쳐졌던 이야기였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다. 관객 반응은 내 생각보다는 좀 피곤했었나 봐요. 시원한 맛은 없었나 봅니다. 가장 이제 문제작은 이제 2018년도에 셰인 블랙, 각본가 출신의 셰인 블랙이 연출했던 더 프레데터인데, 이 블랙 유머랑 이 프레데터라고 하는 영화의 성격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영화가 좀 많은 호불호의 평가를 받았던 영화고, 안 좋은 쪽 평가를 좀 더 많이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22년도에 나온 사실 이제 훌루용이었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공개한 프레이라는 작품이 프레데터의 존재를 좀 젊은 세대에게 다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연출자인 이 프레이의 연출자인, 이름이 길어요. 댄 트렉턴버그가 그 이어서 계속 세 편의 프레데터 작품을 만드는데, 역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라는 애니메이션도 이댄 트렉턴버그가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릴 프레데터 죽음의 땅을 이제 공개하게 된 거죠. 댄 트렉턴버그라는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고 계신데, 이 감독이 어쨌든 클로버필드 10번지라고 해서 이 클로버필드라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폐쇄된 사람들, 폐쇄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스릴러를 꽤 긴장감 있게 해낸 연출력을 보인 감독이에요. 원래는 뭐 광고나 이쪽에 활동했던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프레이 이후에 이 장편으로는 이제 프레데터와 연관된 프랜차이즈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거의 꿰차고서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만든 작품들이 다 평이 좋으니까 뭐 다음 작품도 뭐 본인만 스케줄이 맞는다면 다음 작품도 연출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소식을 아는 건 없습니다. 블랙미러나 더 보이즈의 에피소드로 연출하기도 했던 감독입니다. 프레데터 배드랜즈는 사실 지금 그 개봉을 미국에서 북미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에 할 거라서 아직 엠바고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내 평론가에 나와 있는 그 평단은 글은 없고, 북미 쪽에서는 87% 정도로 나와 있네요. PG-13등급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몇 세죠? 예. 자, 어쨌든 프레데터가 그 실제로는 되게 영리한 수를 썼어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저희 출연 배우는 이제 프레데터인 넥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그 저기죠. 이 프레데터 종족이죠. 그 종족 이름이 있는데, 그 종족인데 어쨌든 그 종족의 일종의 가장 버림받은 아들, 가장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이 앞부분의 맨 오프닝 시퀀스가 이제 그 되게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맨 처음에 첫 장면은 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퀘이와 싸우는 장면인데, 그 상당히 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면, 덱은 이제 그 형에게 막 패기는 있지만 도전을 하지만 덩치도 작고 뭔가 밀리는 그런 좀 열등한 존재인 걸로 이제 나중에 불립니다만, 어쨌든 좀 밀려서 더 배워야 되는 애처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이 덱에게 덱에게 그 퀘이저 그 형이에게 이제 덱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가 주인공은 덱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퀘이가 덱을 죽였다면 이 이야기는 전개될 수 없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덱이 위험한 행성이라고 하는 겐나 행성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프레데터 설정 자체가 그 1편에서도 인간 사냥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에서 변방에 있는 인간 행성에 와서 사냥을 한 거죠, 프레데터가. 자, 그러면서 전시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한다. 뭐 이게 이제 프레데터 세계관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덱도 이제 여기 겐나 행성에 온 게 가장 죽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개를 갖다가 칼리스크라고 하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칼리스크라고 하는 일종의 이 동네의 뭐 사자형인데 이제 계속 이게 재생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런 동물을 이제 잡아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겠다고 하는 좀 그런 그 패기를 드러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테 묵살당했던 거고, 어쨌든 형의 계획에 의해서 이 덱은 이 행성 겐나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인물이 이 합성인간입니다. 합성인간 티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엘페닝.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엘페닝이 이제 1인 2역이에요. 티아가 영화 이제 중반부까지 찾고 있는 태사라고 해서 굉장히 각별히 생각하는 이제 합성인간이 있습니다. 합성인간 개념은 에이리언 세계관에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에이리언 세계관에 그 뭐라고 할까요? 모두의 적, 가장 궁극의 적, 웨스트 무슨 회사가 있어요? 웨스트 뭐지? 아유, 진짜 환장하겠네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웨이랜드다. 웨이랜드사에 소속되어 있는 합성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는 이제 이 에이리언 시리즈, 그리고 이제 에이리언 시리즈도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이제 지금 시리즈물로도 만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뭐 또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같은 또 설정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또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앞부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 장면에서 이런 좀 그 일종의
이 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속해 있는 종족의 이제 모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약육강식으로 강한 전사를 키워내지 않으면 그리고 도태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형이 이제 수련을 시키고, 이제 형은 어쨌든 이 종족 내에서도 이게 뭔가 이 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이기적인 인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팀을 이끈다기보다는 자기 혼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잘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설정인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인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형의 이 양반이 형이에요. 뭐 이게 뭐지, 다 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누군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를 덱을 지금 죽을 뻔했지만 얘를 구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이 겟나로 보내버립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이 덱을 연기했던 주연 배우는 분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분입니다. 잘생긴 디미트리우스 쇼스토콜로 아마탕기라는 뉴질랜드 배우가 이 덱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떨어지는데, 이 종족답게 이들은 그냥 뭐 말하자면 이렇게 뭐 비행체 같은 작은 걸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행성이 전투 행성이 전투 행성, 전투 행성이라서 그냥 뭐 모든 생명체나 행성에 우주선으로 진입을 할 때부터도 뭐 막 유성이 날아다니면서 결국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 행성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런 모험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 생성이 또 나름대로 아름답다는 거는 이제 우리 엘의 강화인가 저기 뭐 합성인가 엘의 말 속에 좀 등장을 하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배경 자체는 상당히 밀림이죠. 어차피 SF 영화적 공간이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살짝 변형해서 가야 그 필빈성이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위화감이 안 들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게 도착하자마자 환영 인사로 육식 덩굴이 등장을 해요. 얘들이 식물인 건데 고정체니까 이동은 못 하거든요. 식 덩굴인데 얘들이 이제 막 달아서 공격을 합니다. 잡아먹기 위한 마치 뱀처럼 뭐 그렇게 공격을 하고, 뭐 하늘에는 익룡이 날아다니고, 뭐 그 속에서 어쨌든 덱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행성의 뭐라고 할까, 그 열매 독을 뿜어요. 얘가 그 독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위기에 닥치시는데, 이 행성에서 2년 이상 있었던 엘이 하반신이 날아간 채로 이 칼리스크의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또 이 얘네들의 종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종족의 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상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로드 무비처럼 돼요. 버디 무비처럼 이 엘과 덱이 형성이 되죠. 둘은 뭐 종족도 다르고 덱도 뭐 사실은 이제 사냥 종족이고, 엘의 경우에는 인간이 만든 합성 인간이니까요. 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폭력이 사실 하드고처럼 뭐 신체가 두동강이 난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머리가 파괴된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이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성 인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실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영화 설정상 사람같이 생겼지만 다 합성 인간들이라서 사람은 영화의 설정상 이 행성에서 2시간도 못 버틴다라는 설정입니다. 이게 뭐 보면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영화의 설정은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 열매는 역시 다 육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도 열매도 독을 내뿜고,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익룡이 얘를 노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종의
식량이 돼야 되는 초식 동물 같은 존재를 혼 바이슨이라는 애인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거나 벌레라고 부르지만 사실 육식형으로 달리고 있는 뭐 그런 괴수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식의 모험담이 연이어서 앞쪽으로 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그런 생물들의 이제 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종의 모험담이 펼쳐지는데 사실 그렇게 가고 끝나면 약간 좀 뭔가 허전하죠. 영화가 일종의 뭐 어드벤처물로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영화 후반부에 또 활용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덱이라는 친구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독고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성과를 내서 고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좀 인정 욕망 같은 게 강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벌써 이렇게 쫓겨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종족의 특성상 프레데터 종족의 특성상 뭐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에서 굉장히 마초적인 거죠. 그런 친구들은 아니지만 이제 점차 이제 이 애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왜 어떤 말에 꽂히냐면 너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툴이라는 말에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얘는 동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료라는 개념이 없고 애를 갖다가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정보를 주는 일종의 우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개념처럼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덱이 이제 맨 처음에 노리는 것은 요 동물이죠. 이 행성의 가장 최강의 동물 칼리스크. 절대 죽지 않는 그런 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얘가 상당히 죽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스틸은 없지만 약간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쪽 마치 좀 그 영장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이 엘과 이 덱과 일종의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하는 행동이 이제 침을 뱉는 건데 몸이 굉장히 단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풀 같은 것도 일종의 칼처럼 날카롭고 그래서 이 덱조차 막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중반부까지는 이들의 일종의 모험과 여정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후반부 가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웨이스트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얘네 이 LM 회사죠. 그러면서 이 웨이스트는 그 모두의 적이니까요. 에이리언 세계관에서 여기서도 이제 하는 짓은 똑같아요. 걔들이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투를 벌이면서 에이리언의 엄청난 공격력에 고통받다가 대부분 죽어가는데 웨이스트는 에이리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구로 데려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로 기업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이 행성에 온 것도 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칼리스크를 채집해서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의 경우도 이 덱에게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것들이 그것에 대한 얘는 일종의 연구원 로봇 같은 연구원 합성 인간 같은 애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 덱이라고 하는 프레데터 이 종족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덱은 사실은 이제 엘이라고 자꾸 얘기하네요. 그 티아죠 티아. 티아는 자꾸 엘은 엘르페닉이니까. 근데 티아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었던 파괴되긴 했지만 기지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이제 복원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시리즈 에이리언 시리즈 같은데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런 몸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하반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사실 또 엮여가지고 결국 이 버드 이 덱이 이 칼리스크랑 싸우는 공간이 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재미있는 지점은 티아가 가장 이제 그리워했던 존재는 테사라고 하는 자신과 거의 엘르페닝이 이제 1인 2역을 합니다. 테사라고 하는 자기가 같지만 이 티아는 일종의 연구
로봇에 영구 합성 인간 쪽에 해당되고, 태사의 경우에는 쪽에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할 때부터 상당히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쪽 전투형 합성 인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합성 인간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태사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인간이 없으니까 태사죠. 그래서 엘르페닝이 이제 상당히 다른 이미지로 연기를 하는데, 태사가 이제 파괴된 형태로 맨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이제 복원이 된 다음에는 이 항상 우리가 에이리언 시리즈를 보다 보면 합성 인간이 어느 쪽이냐, 끝까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충성해가지고 인간한테 엄청난 폐를 끼치는 애들이 있고, 합성 인간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태사는 원래는 설정상 이제 그 설정 두 가지의 극단성을 양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티아의 언술에 의하면 원래는 그랬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마치 시스터즈라고 하는 말로 티아가 언급을 합니다. 근데 태사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다가 이제 자기가 저기 유리한 상황에서 부정을 하다가 뭐 그냥 넘어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는 이제 시스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자신의 목적에만 충실한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후반에는 이 결과적으로 이 덱도 일종의 그 샘플처럼 포획돼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아는 패기 직전의 상황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덱은 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 때문에 칼리스크라고 하는 이 행성의 최강의 이 존재 역시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막판에 대결전이 펼쳐집니다. 지금 칼리스크와 이게 일종의 로망이죠.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에이리언 1편에서부터 나왔던 강화 인간, 강화 로봇, 이 강화 로봇과의 대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조종하는 이 존재가 태사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임팩트 있게 묘사되고 있고, 티아 역시도 이렇게 감금된 상태였다가 다시 구해지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게 그 탈출이나 폭력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쾌한 리듬, 그러니까 영화의 분위기를 보면 뭐 상당히 뭐 살벌하고 폭력적일 것 같지만, 이 팀이죠. 이 저기 뭐야 덱과 자꾸 이름이 안 붙어. 외국 사람들 이름이 안 붙어요. 덱하고 그 다음에 이 티아, 그리고 영화에 스틸은 없습니다만 버드라고 불리우는 이 우주에서 만난 이 영장류형 친구 있습니다. 이게 덩치는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도 뭐 한 1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2m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서 이들이 이 덱이 티아에 의해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덱이 그 버드라는 친구와 함께, 이쪽에 영화에서는 반려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친구와 함께 이제 이 대활약을 펼치면서 대결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은 안 나고 영화의 수비상관을 이루어요. 그래서 앞에 스토리에서 덱이 쫓겨나는 스토리에 대한 일종의 복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오프닝과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행성에서의 그 모험의 일종의 버디 무비로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털어지는 이제 문화적 차이들을 비롯한 약간의 이제 옅은 유머,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치는 이제 이상 동물들과의 그런 모험들이 있는 거고, 후반부는 이 극적으로 변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 퇴사와 그를 따르는 이 합성 인간들과의 이런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뭐 프레데터 캐릭터 치고는 아마 매니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약해 보인다라고 그런 좀 비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턱 같은 묘사 이런 게 뭐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1편부터 이 프레데터 종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생기고 추악하게 생겼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썼는데, 이 영화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모든 프레데터 영화들은 가장 최강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는 빌런인 프레데터와
인간의 대결을 주로 다 다루고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예 인간이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프레데터의 종족에 해당하는 덱이 이 영화의 히어로를 연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파괴하거나 부수는 것은 다 인간이 아니고 합성 인간 또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또 이 도덕적 부담감이 없이 영화를 갖다가 영화의 폭력 묘사를 좀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따지면 뭐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이 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영화에서는 이 티아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 이제 알파 늑대, 그러니까 늑대 우두머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늑대 우두머리들은 가장 강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덱은 그냥 강자, 1대1로서의 강자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이 덱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만났던 티아와 버드를 케어하거나 챙겨가면서 이쪽에 리더로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리더로서 성장한 덱이 다시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공간에 가서 다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이야기 자체의 구도가 상당히 뭐 클래식한 설정이지만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프레데터 덱의 얼굴에 역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점차 전차 진짜 늘 악역이었는데 이 덱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뭐 당연히 가상의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지만 상당히 뭐 그런 필요한 크리처들을 영화 후반부에는 또 이미 앞에서 보여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덱이 오히려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활용하는 장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재치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까 성장서사라고 하는 덱의 서사를 은근히 깔아놓으면서 각종 이제 어드벤처물로서의 속성을 앞에 보여주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후반부에는 일종의 이익을 추구하는 빌런 집단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당연히 이제 묘사되는 화려한 액션 이 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의상 같은 게 거의 좀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또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화 시간도 뭐 1시간 40분, 40 몇 분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엔딩 크레디트가 기니까 그 점을 감안해 보면 상영 시간 역시도 오락 영화로서 길이가 적절하고 딱 명쾌하게 영화 진행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또 이렇게 분위기 있게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뭐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영화 아니었느냐. 폭 빠져서 그 순간만큼은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맛에 극장에 가는 거죠. 우리가 극장에서 몰입하면서 이 오락 영화들의 경우도 집에서 산만한 환경에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 이런 영화들을 챙겨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좀 헐리우드의 과거에 좀 여러 가지 오락 영화들을 보면서 느꼈던 즐거운 감정을 이 영화에서도 오랜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뭐 사실 그런 각본적 특성 이런 것들도 뭐 아주 잘 다듬어져 가지고 뭐 이 세심하게 구성된 연출 같은 게 괜찮았던 영화였지 않은가. 엘페닝이 1인 2역을 하는데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두 캐릭터를 갖다가 뭐 적절하게 잘 연기를 해냈고요. 프레데터 캐릭터인 덱의 연기를 덱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일종의 전사로서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어떻게 이제 영화의 끄트머리에 좀 여운을 남기거든요. 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는 이 영화의 흥행 결과에 달려 있겠죠.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입니다. 특별하게 뭐 유명 배우를
쓰거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빌런으로 활약했던 캐릭터를 갖다가 활용해서 영웅담, 일종의 영웅담이거든요. 일종의 영웅담을 만들어낸다는 게 또 상당히 또 흥미로운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부담 없이 극장에서 좀 오락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 액션 오락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 프레데터 죽음의 땅, 배드랜즈죠 원래는, 이 영화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오늘 한밤에 얘기를 하니까 조금 피곤하네요.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